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내년에 20% 초고령 사회가 되죠. 퇴직한 후에도 뭘 하고 살 건가?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자녀 리스크, 건강 문제, 건강 리스크 이런 거에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남는 게 뭡니까? 달랑 집안집. 근데 그 집이 긴데 노후를 책임져 줄까? 그 노후에도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고 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퇴직 후에 정말로 이거는 미리미리 생각해 두겠구나 했던 게 처치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100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도 이제 70대 후반의 나이가 되니까 느껴지는 거는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 나이가 돼서 깨달아야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지요. 제가 얼마 전에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끝나니까 한 분이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요, 이런 식의 교육을 30대 40대에 아내와 함께 들었어야 했는데 지금 혼자 와서 들으니까 내일 모레가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그날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30대 40대에 이런 노후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게 참 좋은데요,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미리미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지나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에 좀 미리미리 간접적인 경험으로 깨달을 기회가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주니어 시절에 일본의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내년에 20% 초고령 사회가 되죠. 49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요,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요, 주식을 세고 있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 자식 한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요,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앞으로 다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는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의 그 간접적인 경험이지만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요, 그로부터 한 40년이 지나서요, 일본의 퇴직자들이 일하는 사례를 소개한 것을 본 일이 있는데요, 보니까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일한다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간접적인 경험이랄까요? 2000년대 초에요, 일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노후 설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미리 사서 읽어본 게 지금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노후 준비하면은 노후 자금 몇 억 있으면 되지? 그거 모아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할 텐데요, 보니까 돈이 몇 억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퇴직한 후에도 뭘 하고 살 건가, 그 다음에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자녀 리스크,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건강 리스크, 그리고 혼자 사는 노후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저금리, 인플레 리스크, 이런 거에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의 책인 겁니다. 그거를 제가 미리 본 것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부부 갈등과 관련된 책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퇴직 후 노후 부부가 갈등 없이 사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은퇴 남편 길들이기, 그 다음에 무서운 마누라, 무능한 남편의 무슨 취급 설명서, 뭐 이런 노후 갈등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사서 읽어보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간접적인 경험으로 깨닫고 좀 남보다 앞서서 이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게 지나고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그러면 선진국이고 우리가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들이 다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가? 아닙니다. 놀랬습니다. 일본에서 요즘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이 뭐냐면 정년 후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 읽어보니까 지금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율이 29%거든요.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수입이 300만 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이하래요. 월 25만 엔, 그러니까 250만 원 이하랍니다. 우리나라 비슷해요. 근데 월 평균 생활비는 30만 엔,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엔, 우리 돈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모자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이거를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70세 남성의 절반 정도, 46%가요, 뭔 일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후에도 일을 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직장인들은 무슨 일 하느냐? 뭐 우리나라 비슷해요. 아파트 관리인, 아까 말했죠, 50대 일이라고. 그다음에 가사 대행 서비스, 우리말 하면 가사 도우미예요. 그다음에 노노 케어,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입니다. 일본의 요양시설에 가보면요,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건강한 시니어를 환영합니다. 와서 일하세요. 그런 일들. 그리고 일본에는요, 스팟 아르바이트라고 그래요. 바로 그 전날이요, 내일 3시간짜리 이런 일이 있는데 할 사람 모이세요. 그러면 가서 3시간 일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슷한 겁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퇴직 후에 정말로 이거는 미리미리 생각해 두겠구나 했던 게 처치가 뭐냐면, 퇴직 후에 그 긴긴 후반 인생 뭐하고 살 건가, 이거를 미리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작년에요,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래요. 지금 뭐 대기업에서 연말에 명퇴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40대 후반에 난리지 않습니까?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하는 시간 다 빼도요,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아요. 실제로요, 얼마 전에 어느 재벌 그룹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서행 갔다 딸내집 갔다가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이에요.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01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01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50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 가계부채 말이 많죠? 부채 차입금이 평균 1억 700이래요. 빼면요 4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9,700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9,7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래요. 얼마 남아요? 7천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요 그 집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일본에요 인구가 줄고 젊은 사람이 줄고 경제 어려워지니까 집값 떨어지는 현상을 봤더니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 알던 일본 친구가 있는데요 도쿄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요 1억 2천만 원에 샀대요. 쫙 올라가지고 3억 6천만 가지고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제가 한 서너 달 전인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너희 집 얼마냐? 우리 돈으로요 한화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요 선진국 사람들은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죠. 근데 우리는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아주 일부 준비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68%밖에 안 돼요. 더 문제는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4%. 껌값.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요. 10%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재작년에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평균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봤더니 한 계좌당 평균이 1,8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2년 지나 3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남는 게 뭡니까? 달랑집안채. 근데 그 집이 긴데 노후를 책임져 줄까? 지금요.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 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가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도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요. 2018년에 849만 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9월에요. 900만 채가 됐대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층이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빈집 없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나라도 빈집이 152만 채가 비어 있대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 지방도시도 지난번에 광주로 가보니까 외곽에 신도시가 생겨요. 인구가 주는데. 그럼 구도심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그걸로 이사를 갑니다.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일본의 빈집이 그렇게 해서 늘어났어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할 수 없지. 나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월 1에서 50만 원을 벌면 2억 원의 정기예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입니다. 2억 있으면요. 1년에 600만 원이죠. 월 50만 원 정도예요. 금리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요. 건강에 좋죠. 부모 화목에도 좋죠. 그다음에 외롭지 않죠. 그러니까 50만 원의 근로소득이 2억 원의 정기예금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요즘요.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칩니다.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히려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보 고관했던 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면요.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걸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돈, 건강, 외로움,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노후의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평생 현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